네, 여러분, 우리가 방학을 알차게 재밌게 보내고 9월에 깨달음 수다가 열렸습니다. 박수로 시작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특히 신영철님과 장인선님은 네, 이번 9월 수다부터 이렇게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환영의 박수를 한번 다시 보내주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네, 합니다. 네, 신영철님 목소리 한번 들려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영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시 뵙는, 긴장이 좀 되네요. 말도 헷갈리고. 아, 네. 녹화를 안 한다 생각하시면은 아무 긴장이 안 될 겁니다. 네, 장인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따 말씀하실 때 마이크 켜시면 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꺼졌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랜만에 수다가 다시 열렸는데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죠, 각해님? 음, 최근에 알아차려진 자기의 습관들, 음, 그러니까 그냥 잘 모르고 그냥 습관대로 살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거를 내가 이렇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다라든지 음, 뭐 이것도 생각이었구나 아니면 내가 이런 습관이 있었구나 뭐 그런 주제를 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얘기는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알아차려진 습관들. 내가 알기도 했고 또 몰랐던 또 알고 있었지만 좀 또 뭐 달라졌거나, 새롭게 좀 느껴졌거나 하는 나의 어떤 습관 혹은 변화들, 그것들을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어떤 분이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종달님, 네, 종달님께서, 아, 저요? 저는 이 네, 은행부터 주제는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정달님이 제일 먼저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2달 쉬었는데도 되게 오래 쉰 것 같고 약간 소공님 문답도 2주에 한 번씩이니까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네, 그만큼 우리가 어쨌든 울타리나 이 깨수다에 달라붙어 있었나 봐요. 음, 음. 그 도반 미팅도 좋은데 좋아서 달라붙어 있었고 그랬다는 생각도 들고 그냥 저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 수행은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가 이게 주된 그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를 안 하다 보니까 또 알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알아지는 게 있는데 좀 소음이 좀 들리지 않았어요? 예. 지금 뭔가 귀곡산장, 약간 문이 그래서 열리는 귀곡산장의 목소리? 예, 조용히 좀 해달라고 좀 아, 네, 부탁드렸어요. 종달님 쪽에서 잡힌 소리였군요. 그래서 아니 네, 이게 지금 어떤 소린가 이 문 여는 이 소리. 아파트가 오래돼가지고 문 여는 소리가 삐걱거려요. 저인 줄 알았어, 저인 줄 알았어. 예, 예, 뭐 특별한 거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원래도 알았는데 나한테 이런 면이 있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갈등을 심하게 회피한다든지 그런 것도 좀 알아졌고요. 근데 그러면서 갈등을 회피하는 사람도 갈등은 있잖아요. 싫고 그런 건 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싫은 말을 나는 굉장히 돌려서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상대방은 아프게 얘기하는 습관이 있다든지 뭐 음, 그런 것도 알아졌고 또 좋은 사람 싫은 사람을 막 나눠가지고 많이 근데 음, 누구나 그렇긴 할 거예요. 누구나 그렇긴 하지만 난 별로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나도 그게 누구보다도 그게 강했었구나. 그런 음, 것도 알게 되고 칭찬받고 받아들여지는 공간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고 이러다가도 좀 뭔가 배제되고 거부당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아닌 척하지만 거부감이 이렇게 남 못지않게 일어난다는 음, 것도 알게 됐고 그다음에 어, 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를 또 얘기하게 되니까 생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안도감에 많이 집중을 했잖아요. 안도감. 근데 지금은 생각에 많이 중독돼 있는데 왜 그럴까 하면 생각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생각이라는 게. 생각을 잘 쓰거나 한 생각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는 걸 알게 돼서 그런지, 생각에 우리가 빠져 지낼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생각이, 성글게 있는 상태 있잖아요. 필요한 생각만 딱 있고, 생각이 떨어지고, 생각이 또 성글게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 대해서 약간은 이제 그런 상태가 조금 되어져 가서 그런지 그거가 자연스럽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생각이 항상 꽉 차 있는 상태가 오히려 더 음, 자연스럽게 느꼈었구나. 근데 그전에는 이런 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항상 생각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하여튼 그 잘하려고 하는 생각 있잖아요. 잘하려고 하는 거가 모든 면에서 어 그러니까 하여튼 항상 그게 우리 인간에게 깔려 있는 그런 거라는 것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틈틈이 저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수행하고 좋아지고 안도감 느껴지고 이런 거가 되게 감사하고 또 도바님들하고 척하면 착으로 이렇게 이해되고 이해받고 하는 것들에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뭔가 일상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나의 단점이라든지 생각의 습관이라든지 어, 뭐 장점일 수도 있어. 아까도 그 얘기 하나 했었는데 제가 또 만사를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는 근데 그거는 이것도 자기 방어 기전이라는 걸 요즘에 알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저는 신세한탄이라든지 이런 거를 거의 안 했어요. 그냥 되게 나는 되게 운이 좋은 것 같아. 내가 한 것보다는 되게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 이런 게 되게 강했는데 그게 그게 왜 뭐 그런지도 모르겠고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구나. 좀 악나는 사람들도 있구나. 내가 좀 과도하게 그런 편이구나. 그리고 나한테 좀 아닌 것 같다. 좀 별로. 나도 이제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생각이 안 좋은 게 들어오면 되게 차단을 잘해요. 음, 근데 이제 그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다 보니까 부작용도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근데 그냥 이제 그런 습관? 뭔가 만사를 핑크빛으로 보려고 하는 핑크빛 안경과 뭔가 맑고 밝은 근데 이제 그게 자동으로 되는 거. 어렸을 때부터 너무 그게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으로 돼가지고 음, 그런 것도 좀 알아줘. 그거는 뭔가 굳이 따지자면 좋은 습관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음, 부정적으로만 가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의 부작용도 보이고 그것도 역시 자기 강화나 자기 방어였지. 자기 해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었다는 거. 그런 것도 알아차려주고. 좀뭐 자잘하게 요즘에 좀 여러 가지가 알아차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 이게 알아차림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차려졌어요. 또 그것도. 옛날에는 토템하고 알아차림하고 상당히 잘 몰랐는데 알아차림이 토템이고 알아차림이 단절이고 알아차림이 이완이라는 거가 점점 분명해지고 생각에 막 빠져 있는 거랑 알아차리는 거랑 그게 좀 구별이 좀 많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항상 자주 알아차려진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생각을 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좋아하고, 언어를 좋아하고, 스토리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소설 같은 것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고, 아무튼 책 읽는 것도 되게 좀 그런 스토리를 한다는 것도 알아차려졌어요. 하여튼, 그래서 뭐 자잘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많이 음. 알아차려졌네요. 네, 여러 가지가.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냈어요. 별다른 거, 너무 좀 정체돼 있는 거 아닐까? 수행에서는 정체 기간 아닐까? 그랬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도 뭐 이것저것
쏠쏠하게 소소하게 많이 알아차려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니까 또 내가 이렇게 미처 몰랐던 내 다 습관들의 알아차림까지 또 알아차려지고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막 술술 잘 네.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긴장이 항상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그 이완된 순간들이 있어서 이렇게 알아차려지는 순간들, 이완된 순간들이 있어서 저절로, 그러니까 자기 강화했던 시절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저절로 여러 가지가 좀 알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음, 자기 방어 없이 알아지는 거,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알아차려진 걸 해석하고 뭔가 아무튼 우리가 완전히 생각의 색안경 없이 해석하기 어렵죠. 어려운데 순간순간 어쨌든 이완되다 보니까 좀 그런 왜곡 없이 알아차려진다?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네. 음. 네. 아마 지금 종달님이 최근에 알아차려진 그 습관들, 이거 말씀하셨는데, 아마 다른 도반님들도 되게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저 역시도 그렇고요. 네. 이어서 우리 상엽님은 좀 어떠신지, 최근에 알아차려진 습관들. 아니, 물론 종달님은 그 내 몸과 마음의, 그러니까 내가 몸과 또 생각의 습관들까지 말씀하시고 또 이 알아차림에 대한 또 알아차림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네. 상엽님도, 예, 말씀 또 부탁드립니다. 저도 종달님처럼 어릴 때부터 항상 초긍정 이미지가 있거든요. 아, 예전에 소홍님한테도 한번 여쭤봤는데 이게 나쁜 건 아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음, 저는 극단적인 힘듦이나 어려움에 처해도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음. 근데 한마디로 태어나가 옷 한 벌 건졌으면 됐지 뭐 이제 남는 장사 아니냐. 그래서 그거 타타타 아닙니까? 타타타. 네, 네. 노래 가사처럼 네네. 하여튼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조금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컵에 물이 반 남았을 때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음, 주의였던 것 같아요. 저는 요즘은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알아차림을 잘못하고 있어서 이게 알아차림을 생각을 덮어서서 누르는 뭐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제 소공님한테 상담을 받고 이제 다시 이제 짧게 그냥 예전에 우리가 압도했는 식으로 짧게 짧게 이제 뒷 생각이 안 붙을 정도로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단점이 생겼어요. 최근에는 약간 무기에 빠진 것처럼 만사가 이제 약간 이게 힘이 빠져서 그렇게 느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살짝 의욕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게 어차피 이제 거기에 달라붙으면 안 되는데 이제 연기로 흐르니까 이거 어차피 돌아간다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연기에 따라서 몸에 힘이 빠지고 그렇다 보니까 살짝 무기에 빠진 듯한 그런 게 지금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음. 이것도 뭐 흐르다 보면 더 달라지겠지 하고 지켜보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따라 상엽님이 지금 화면이 배경화면과 상엽님이 거의 그 분리가 되지 않고 완벽하게 이렇게 뭔가 사라지는 듯한 고개 속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러네. 흐릿한 느낌이 좀 우리 감지되는데. 작은 애 방인데 좀 저도가 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어, 뒷배경 흐리면서. 예, 상엽님 최근에 그 알아차림에 대한 내가 알아차림을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다가 음, 뭔가 이상한데? 왜 그 뭔가 출렁이는 느낌? 왜 이렇게 그 느낌이 좀 간헐적, 간헐적 간헐적, 간헐적 단절이 단절. 예, 일어나지 않아서 처음에는 알아차림을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음, 모든 것이 다 알아차려지고 성성하고 그래 이것이야 하면서 막 하고 있었는데 이게 자기 해체도 물론 조금 있었겠지만 자기 강화 쪽이 더
큰 것 같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꾸 서울로 가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가고 있었는 거죠. 방향이 틀린 거지. 음, 그래서 한 번에 다시 와르르 모래성이 무너지고 다시 처음부터 하는 식으로, 그래서 뭐 토템도 들다가 음, 짧게 알아차림도 하고 아또 하면서 하다 보니 또 뭐 금방 또 거기에 또 거기 흐름이 이제 따라갈 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좀 안도감이 따라붙는 느낌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작에 알았어야 되는데 왜, 왜 이걸 몰랐을까? 근데 그게 이게 오늘의 주제하고도 맞는 것 같아요. 그거를 매일 하면서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릴 때 했던 수행도 그렇고 윗바사나 책 보면서 수행하면서 모든 걸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하루 종일 눈 뜨면서부터 자, 뭐 음, 일어난다, 발을 움직인다, 뭐 계속 하루 종일 이제 알아차림 하는 식으로 알아차림 했었거든요. 좀 그때는 진지하게 그런 습관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건지 이제 약간의 자기 강화식으로 알아차림을 했는데 그 울타리에서 배운 물론 그 토템도 잘 안 썼지만 그 소공님 말씀하는 알아차림은 제 나름대로 기준에서 해석해 버린 거죠. 방식하고 몸에 익은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자기 해체식인 줄 알고 저도 모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계속 그게 맞는 방법인 줄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게 분명히 그 제 색안경이 없었으면 금방 알아들었을 건데 이미 저는 색안경을 끼고 있는 상태니까 그게 안 들렸나 봐요. 네, 무수히 많은 수업 시간에 소공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도반님도 말씀하시고 했었잖아요. 근데 네. 그게 제대로 그냥 진짜 머리에서 그냥 지나가 버려. 왜 저런 걸 고민하는? 저 알아차림 너무 쉬운데 왜 저걸 아, 고민하고 있지? 이렇게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근데 알고 보니 이제 제가 색안경을 계속 끼고 있었던 거예요. 나쁜 버릇을 계속 그게 버릇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음, 그래서 이번에 어, 완전 한 번 완전 무너지면서 크게 깨달았죠. 야, 아, 이 고정관념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 한 번 씌워진 색안경이 이거를 아마 누가 옆에서 얘기 좀 몰랐을 것 같아요. 음. 자기 스스로 이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나마 이제 바른 길을 찾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 알아차림에 대해서 저도 한참 감을 알면서도 몰랐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그냥 토템이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는 메타인지 그리고 언어 서술적인 알아차림 이런 거가 약간 그냥 생각을 또 알아차림이 생각으로 생각을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되게 내용을 알아차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되게 집중했다면 그게 아니고 그 알아차리고 나서 거기에서 순간적으로 거리가 확 생기는 거 생각하고 생각의 내용이 그게 무엇이었든지 단절점이 생기고 이완이 확 되는 그것까지가 알아차림이구나. 그거를 좀 최근에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서 이제 그 알아차림 순간순간 뭐 인과 같은 게 보일 때도 있고 그냥 언뜻 그냥 알고 말 때도 있고 지금 내가 떠들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모르는 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그냥 알아차림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알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또 알아차림이잖아요. 조작을 안 하고 그러고 있다는 것만 아는 건데 그거에 대한 감이 저도 어, 안다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자꾸
또 놓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지금은 거의 분명하게, 왜냐면 자기 강화 쪽으로 가는 거는 절대 알아차림이 아니더라고요. 자기 해체 쪽으로 가야지 알아차림인데 거의 구별이 된다는 느낌이 들어갖고 나 돈은 확철 선언할까? 얼마 전에 그런 생각도 했었어. 이제는 안 속을 것 같아. 그런 어, 생각인 것과 생각 아닌 것이 이제 구별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에이, 좀 이따가 더 안 속으면 선언해도 되지 뭐. 전후도 빨리 선언했는데 그러면서 요즘 최근에는 이제 가장 그게 수학이라면 수학이었던 것 같아. 저도 약간 네. 제가 왜 잘 된다고 생각했냐 하면 이게 2차 화살이 이게 잘 안 올려오더라고요. 음,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잘 된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으로 생각을 누르는 알아차림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2차 화살은 또 제어가 되더라고요. 이게 들어붙지 않고 그냥 빨리 떼버리고 해야 되는데 그냥 생각으로 꾹꾹 이게 누르는 식의 알아차림을 하니까 2차 화살도 이제 더 이상 안 오고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막 받게 되니까 야 이거 잘 되고 있네 이렇게 착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만만 저도 거기 있으면 이제 돈 확철, 확실하겠는데 확철 선언. 돈 확철 선언해야 될 것 같아 이 정도까지 갔다니까요 혼자. 막 했다가 갑자기, 뭐가 빠진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데 왜 자동차 바퀴 하나 없이 굴러가는 듯한 느낌? 이상한데 가긴 가는데 뭔가 이게 바퀴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그런 느낌 들어서 혹시 확인했더니 음, 그런 문제점이 있었네. 네. 음, 제가 자연스럽게 지금 그, 내 습관들, 그러니까 최근에 알아차려진 습관들 이야기를 하다가 도대체 내가 지금 근데 잘 알아차리고 있나? 이 알아차림이 뭐지? 뭐 이야기까지 같이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상현님께서 내가 알아차린 게 좀 문제가, 내 알아차림의 어떤 이 방식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생각으로 생각을 누르는 알아차림이었다. 이러면서, 이거 이상한데? 라는 이제 알아차림에 대한 어떤 검증, 한번 점검을 좀 하셨던 이야기를 좀 저희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좀 자연스럽게 또 이어서 어쨌든 최근에 저희가 내게 알아차려진 습관들, 내가 이제 어떻게 좀 그동안 반복해 왔지만 사실은 놓치고 있었거나, 최근에 또 근데, 이거는 아예 몰랐는데, 이제 이게 보인다거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님, 어떠신가요? 아, 네. 제가 8월 한 달, 올해 8월 너무 더웠었잖아요. 그래서 8월 한 달은 아예 일을 안 하고 쉬었었거든요. 쉬면서 이제 알아진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계속 이렇게 그 일상으로 돌아가던 그 루틴에서 벗어나서 그냥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음, 그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 제 아마 타고난 기질하고도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제 무의식화된 습관들에 대한 그런 걸 수도 있는 건데, 우리 어릴 때 보면은 혹시 그거 아세요? 포도 그림 있어가지고 이렇게 스티커 붙여주는 거? 네네네. 예. 그뭐 하나 하면 참 잘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네네. 그렇게 어릴 때 이제 그, 그 그 포도 알맹이에 다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채우는 거죠?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어릴 때 그 어른들한테 이렇게 낚인 거잖아요. 네, 맞아. 그런 거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지금은 안 그렇다고 들었는데, 저희 때는 학교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맨날 집에 있다가 그 일정한 시간에 그 옷 입고 학교 가고 하는 거를 그 이제 정말 그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뭐 초등학교 6년 하고 뭐 중고등학교 6년 하고만 해도 벌써 1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어린 시절에 그런 습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제 기질적인 거하고 그러니까 뛰쳐나가질 못하고 그런 거가 다 왜 그게 싫지 않았었겠어요. 그 야생의 어린아이가 그렇게 이제 사회화가 돼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그게 당연한 거라고 하면서 어떤 감정적인 거를 이렇게 이제 눌러왔던 건데 제가 뭔가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좋고 나쁘고 그걸 떠나서 이제 우리가 이 무아 연기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래 이게 연기적으로 나한테 주어진 거면은 그냥 해야지라는 또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성실하게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제 감정이라든가 제 몸 상태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돌보지 않고 그냥 주어진 거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 하나가 그러니까 거의 무의식적인 저의 그 패턴 내지는 구조화되어 있는 그런 습관 같은 거였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8월 달에 쉬면서도 맨날 아 별로 안 좋다, 싫다, 뭐 하기 싫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한 2주 쉬고 나니까 이거 조금 이제 회복이 됐는데 또 나가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또 이렇게 슬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꾹 누르고 이제 3주 쉬고 거의 한 달을 꽉 채워서 쉬었는데 쉬면서 너무 쉬는 게 좋고 그동안에 제가 제 몸이나 감정을 너무 누르거나 혹사를 시켰다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수행에 대해서도 제가 수행도 잘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수국님 잘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무의식적으로 모든 거를 다 그냥 잘하고 그 잘한다는 거에는 누르는 것도 있고 뭐 참는 거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그냥 하루 그 개근상 타듯이 그 출석부 도장 찍듯이 그런 식으로 모든 거를 다 해왔다라는 그런 알아차림이 그러니까 알게 된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보고 나니까 이게 그냥 저한테 그 알게 모르게 계속 깔려있는 그 긴장감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나니까 뭔가 이제 그러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그 나라는 걸 굉장히 눌러서 그게 한편으로 무기의 형태처럼 그러니까 무기력함으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안에 욕구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걸로 습관적으로 해오고 있으니까 그거를 깨고 나가지는 못하는데 그 반대편으로 그러니까 무기력함으로 그게 드러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쉬고 나니까 사람이 조금 이렇게 생기가 돌고 나라는 것도 오히려 더 생생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나가 생생해졌는데 또 이제 개인적인 어떤 이런저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이게 일이라는 거는 연기적으로 흘러가는데 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걸 안 할 수는 없지만은 결과는 그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그거를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기회로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열심히 이렇게 이제 그냥 그 출석부 도장 찍듯이 그렇게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또 한 가지가 저의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겁쟁이기 때문에 뭔가를 깨고 나가서 하지 못하고 그냥 딱딱딱 이렇게 주어진 거를 열심히 해내는 쪽으로 제가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를 여러모로 그냥 쉬면서 알게 돼가지고, 음, 그냥 그런 각인이 되고 나니까 뭔가 이제 일상에서 역경계 같은 게 왔을 때 이렇게 그냥 누르지 않고, 감정도 누르지 않고, 그냥 뭐 하지 않고, 어, 근데 그, 그러니까 뭔가 조금 제가 지금 이게 몸으로 먼저 바뀐 거라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하겠는데, 그냥 그, 전에 같았으면 아까 상엽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2차 화살이 왔을 때 제 그 성향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냥 크게 당하지는 않는데 그냥
약간 무기 쪽으로 가면서 아무 문제가 없음으로 갔는데 이게 요번에 쉬면서 뭔가 이렇게 감정도 이런 게 네. 그 살아나고. 깨어나고 살아나고 하면서 역경계가 왔을 때 이 부딪히는 감정도 더 세게 올라오는데 아, 그런데 그냥 이게 또 무화 연기다라는 것도 아니까 그러니까 그 감정 고스란히 1차 화살은 고스란히 다 봤는데 그냥 또 그 무관해지는 그 힘이 생기면서 그게 이제 진짜 몸에서 릴렉스로 오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는 이라기보다는 무관함으로. 예, 근데 이제 그 전에는 그거를 제가 몰랐던 게 너무 그냥 제 몸을 갈아 넣어가면서 출석부 어, 도장을 찍는 그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진짜 릴렉스가 뭔지도 모르고 음, 그냥 조금 그런 어떤 그 긴장감 속에서 계속 있어 왔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뭔가 그 미묘한 차이점들을 알게 됐어요, 이번에. 그럼 기존에는 사실은 그냥 계속 스티커 붙이면서 이렇게 음, 살면서 사실은 이제 힘들긴 힘들잖아요. 그 계속 스티커를 붙이는 네, 사람, 도장을 찍는 사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보면 약간 무기력하고, 어. 네. 그런데 이제 이렇지 않고 오히려 좀 쉬다 보니까 한 30일 보름, 아니, 한 달 쉬다 보니까, 음. 예, 얼마? 내가 한 달 쉬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패턴이었는지를 이제 보면서 그 똑같은 어떤 역경계라든가 이제 어떤 상황이 변화했을 때 반응하는 게 이 쉼을 통해서 네. 다르게 반응하는 나를 보면서 아, 내가 이래 왔구나 라는 거며 음, 또 이제 내가 수행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러니까 너무 다 잘하려고 했던 거고 너무 이렇게 그냥 약간 그 공부도 그러니까 그 어릴 때 배운 거 그대로 굉장히 수동적으로 살아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나를 봤어요, 저를. 한 달 음, 동안. 네. 그러니까 무슨 굉장히, 말인지 이해가 네네, 될 것 같아요. 예, 네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안도감이 강해질수록 삶의 다채로운 스토리에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고 다양하게 느껴지고 풍성하게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소설을 좋아하는데 저는 약간 고전을 좋아해요. 톨스토이나 뭐 도스토옙스키나 뭐 최근에 읽은 건 찰스 디킨스 두 도시 이야기 들었는데 얼마나 비극적이고 막 그런 게 너무 그리고 섬세하고 미묘한 감정 근데 어, 갑자기 내 손에 비치는 햇빛을 통해서 내 감정이 드러나고 그걸 몰랐던 감정이 드러나는 것들이 너무 저는 아름답기도 하고 그래 이게 인간의 삶이지. 그전에는 그거를 그게 아름답다고 느끼면서도 나한테 너무 강하게 느껴졌을 때는 그게 불편함이 되잖아요. 실용적인 거하고 효율하고 또 너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면 이제는 뭔가 무관하고 안도감이 강해 그런 힘이 강해질수록 삶의 생생함이 훨씬 더 다채로워지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 자체에 아무 문제가 없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괴로움들도 오히려 괜찮은 거지, 더 좋은 거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게 되는 것 더 같아요. 좋다라고까지는 못하겠어요. 예, 그쵸?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더 그러니까 하지만 좋다라고까지 못해. 그게 연기적으로 닥쳐오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오늘 그 울타리에 올라온 것처럼 수용이라는 그 표현? 음, 그게 이제 되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나라는 게 생생해지는 거죠. 그 경험하는 나가. 네, 네. 세밀해진다 할까? 음. 세밀해지는 느낌이 저는 많이 들고 세밀해지면서 진짜 온전히 경험하는 느낌? 그러니까 수용을 하면 예. 릴렉스가 되는 것 같아요. 몸은 릴렉스가 되고 안도감도 있는데 또 괴로움도 되게 생생해지고. 음, 예. 이거를 몰랐거나 눌렀거나, 음, 뭐 했을 것들이 많이 살아나는 듯한 느낌은 더 저는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튼 다채로워진다는 느낌이 더 저는 좀 들고, 그런 거에 대해 서둘러 뭐 누르고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좋다기보다, 그러니까 음. 서둘러서 그런 것
겪어지는 것들을 온전히 겪는 거에 대한 그래도 약간의 쾌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그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수행이라는 거를 그냥 여전히 잘하는, 네. 열심히 하는, 꾸준히 하는, 성실히 하는 이런 태도로 임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 어떤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좀 쉬어지고 나서 그냥 되어지는 대로, 음, 그러니까 음, 투트랙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투트랙이 그러니까 안도감에만 실리는 게 아니라 삶에도 많이 그게 실리는 것 같아요. 같이 균형감 있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저도 우리가 이전에는 너무, 이제 안 그랬다가 조금 그게 알아지네요. 약간. 네. 네. 그러니까 계속 사실 그 잘하려고 했던 것, 이미 내가 이제 그 전에 열심히 놀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가방 메이고 손수건 달아주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가는 거야. 어른들이 이제 안내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제 포도송이에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서 이걸 다 채울 때까지 음,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게 여전히 조금씩 이거 붙이는 것처럼 이게 더 잘해가는,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투트랙이라고 배웠으면서 이렇게 그 단절이라고 그런 거를 듣긴 들었으면서도 저의 무의식에서는 계속 그런 게 네,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렇다라는 거를 확실히 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각인이 되고 나니까 거기서 이제 그 각인의 효과로 인해서 저절로 그게 진짜 바뀌더라고요. 네, 각인하면서. 네. 음. 그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하려고, 예, 예, 말씀하세요, 종달님.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수행도 하고 어른이잖아요. 겉으로는. 근데 네, 안에는 어린이가 맞아요. 여전히 살고 있고 그렇다는 걸 이렇게 봐지면은 그러니까 그 세밀히 알고 봐지면서 경험이 되고 겪어지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제 무대뽀를 막 긴장한 상태로 겪어질 때는 그 안에 있으니까 모르다가 어찌됐든 어거지든 뭐든 포도 스티커를 붙이든 뭐든 이완이 또 되다 보니까 이것도 또 네, 쉬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하던 이제 태보다 보니까 보이게도 되고 어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지금 초등학생이 아니구나. 이걸 어느 날 알게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른이 음, 됐구나. 내가 이제 컸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는 또 순간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엄청 열심히 하려는, 종달 어린이, 오늘 어린이, 매미 어린이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네, 어느 날, 우리 그래도 좀 컸네? 음, 내가 컸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나의 감각질에서 느껴지니까, 그런, 이제 오늘 이미 막 얘기를 하니까 저도 막 감정이입이 돼서 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공감이 되고. 네, 그런데 네, 오늘님 얘기 듣다 보니까 사실 저희 같이 이런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보면 이제 이게 기본적인 그 자체가 열심히 하는 게 그걸로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공님 얘기를 듣고 자꾸 하지 마라 꼭 하고 머리로는 다 받아들였는데 그게 안 바뀌는 거 쉽게. 그게 바로 바뀌면 바로 도로 수하고 바로 다 됐죠. 그게 참 가장 힘든 문제 같아요. 이게. 열심히 또 열심히 안 하려고 또 노력하잖아. 맞아요. 그게 지금 딜레마예요. 이대로 아무 문제 없다는데 응. 또 이거를 열심히 안 하려고 또 노력을. 분명히 얘기도 듣고 머리로도 알고 맞아 그게 맞아라고 알고 있는데도 이게 또 본성은 또 열심히 해버리잖아. 이거 아니야 하는데 이제 몸이 그렇게 훈습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무의식에 계속 그렇게 각인이 시켜서 아까 초등학교 수건 달면서부터 계속 열심히가 이제 체계화돼서 이날 이때까지 살다 보니 이제는 열심히 안 하는 게 맞다는 걸 알아도 몸에 훈습된 것 때문에 예, 그 관성이 무서운 것 같아요. 그죠? 자기 착취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 쉬어보니까
내가 몸을 굉장히, 그러니까 음, 그 포도 그거 스티커 붙이기 위해서 그 힘이 들어도 일어나고 힘이 들어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몸이 되게 힘들었었구나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쉬지 않았으면 또 몰랐을 것 같아요. 매일 또 나가면은 그냥 또 그냥 하잖아요. 꾸역꾸역 하잖아요. 근데 쉬어보고 나니까 아, 내가 되게 나를 그러니까 저 스스로를 착취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음. 예. 자연스럽게 우리가 잘하려는 것에서 또 되어지는 것의 맛. 어린이에서 어른의, 어른으로서 느낄 수 있는 되어지는 것의 맛도 보고 있다. 이런 말씀 또 종달님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여기서 가장 어른으로 보이는 신영철님 말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굉장히 이렇게 딱 눈을 감고 그렇게 음미하시면서 이 모든 아니, 상황을 다 공감을 하시고, 예, 느끼셨는데, 형철님은 어떠세요? 공감이. 아니, 공감. 요새는 저는 초등학생 입맛으로 돌아가지고 떡볶이 아, 먹고 싶은데, 아, 이게 내가 먹던 떡볶이 그 맛이 아니야. 하고 떡볶이 찾아다니고, 계란찜도, 아, 이 맛이 아닌데, 이거 식당에서 파는 계란찜, 이거 예전에 먹었던 계란찜이 어딨지? 하고 그걸 또 찾아다니고, 아,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식객이 되셨군요. 최근에 식객. 아니요, 그 맛있는 거 찾아다니는 게 아니야. 음. 불량식품을 찾아다녀. 아, 불량식품. 아, 그러면서, 어느 순간, 아까 계속 이야기에 나왔던 그, 노력한다, 뭘 한다, 저 같은 경우, 떡 보는 순간, 그거조차도 분별이더라고요. 뭐, 무관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애쓰지 않는 것도 분별이라가 소공님께서 어떤 때는 그냥 당해야 된다는 말을 쓰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조금 최근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냥 그쪽으로 흘러갈 때, 아, 이걸 내가 하지 말아야 된다, 분별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조차도 생각이니까, 생각으로서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최근에는 제가 열받아 바로 욕했는데, 욕하면서 그 사람 뭐라 할게 딱 한마디 했어요. 당신 나를 존중 안 하는데 내가 왜 당신을 존중해야 되냐고. 예전 같으면 착해야 된다고 뭐라 그랬을 건데, 사과가 그랬을 건데, 소금이 사과 아예 알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딱 한 번 했어요. 야, 저 사람은 나 저 사람 절대 안 본다. 상대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하지. 내 경험이 중요하지. 왜 상대방이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형철님. 와, 예. 지금 약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약간 미세하게 목소리가 떨렸는데, 지금 제가 최근에 그 비슷한 그렇죠. 겪었어요. 겁이 되게 비슷한 일. 나죠. 예, 겁이 예, 예. 난데, 겁이 나. 근데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걸 안 하니까 항상 뭐랄까 아까 종달님이나 다들 이야기하시지만 계속 남한테 맞춰주면서 살잖아요. 남의 눈치를 보면서. 근데 하나의 그 가장 습관이잖아요. 어, 근데 가장 눈치를 보고 맞춰줘야 할 거는 내 몸에 뭘 원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를 봐야 되는데 음. 그냥 특정한 뭐랄까 교육에 의해 가지고 특히나 제가 그 심리 치유 상담할 때 제일 욕했던 게 도덕교육. 이렇게 도덕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 어떻게 보면은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뭘 원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차근차근 요새 어렸을 때 음식이라든가 그런 거 하는 이유가 아, 내가 뭘 하고 싶었지 예전에 어떤 걸 하고 싶은지를 갖다가 한번 다시 찾아가는 그걸 하고 있고, 수행은 그냥 최근에 한 보름 정도쯤 10분, 아침에 잠깐 10분 정도 명상하면서 느꼈던 게, 아, 짧게 하는 그 소공님께서 그, 그 토템을 들었을 때 찰랑이라는 말이 요거에서 나왔구나 갖다 제가 조금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떤 흐름을 탁 끊고 안도감도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도 안 가요. 그냥 생각 탁 끊고
생각이 바로 나더라도 상관없이 그냥 가게 되니까 어느 순간 특이한 경험까지 오는데 탁 알아채면 생각을 끊었는데 표면의식에 생각 없고 중간에 생각이 막 치성하고 그 밑에는 뭐랄까 무상정의 고요함이라든가 그런 것도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또 붙잡고 있으냐? 뭐 그냥 뭐 하나 왔다 가는 거라고 또 넘겨버렸어요. 그냥 그냥 잡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랄까 삶이 편해지기는 편해지는데 이 편해짐에 대한 두려움, 이 편해져 가지고 내가 이완이 되는데 과연 이게 내가한테 맞나라는 의문점도 좀 생기더라고요. 내가 지금 수행해서 편해진 건 맞는데 과연 이게 나하고 어울리라는 의문점도 있어 가지고 그거는 제가 좀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상입니다. 아, 맞아요. 그 수행하면서 저도 이렇게 그 편해지는 거, 이게 안도감 있는 거가 나한테 어울리나라고 성철님은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게 심심하다는 이것도 무기일 수도 있는데 심심하다 조금 그런 느낌도 요즘에 저는 올라와가지고 아 내가 심심한 걸 싫어하는구나 스토리를 좋아하고 다채로운 걸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좀 단순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근데 그걸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또 다시 이거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좀 그러니까 기능의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더 갖게 돼요. 근데 이건 또 뭐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런 거는 또 이게 모르겠다 하면서 이게 지켜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또 알아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홍철님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게 되지 않나요? 네, 예전처럼 애쓰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는 종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는 수행을 갖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하면 수행이 잘 된다라는 그런 욕망은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연기에 따라서 일어날 일, 일어나는 게 수행이고, 그리고 최근에 진짜 제가 조금씩 좀 느껴지는 게 삶이라는 게 그 오류와 그 어떻게 보면은 내가 스스로 만든 어떻게 보면 틀에 갇혀 사는 게 삶이구나. 그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교육은 A로 받았다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뭐 가족이라든가 사회에서 배운 무의식에 의해서 그걸 B로 받아들이고 생활하는 게 참 많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아이고 제가 또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그래가 각해님 그게 좀 도움이 되는 게 생각인가 하고 생각 아닌 거 그것만 요새 구분하는 게 조금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걷어차더라도 딱 올라왔을 때 뭐 기쁨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엮인 게 올라오더라도 아 이것도 생각이지라고 넘어가는데 뭐 슬프면은 되게 슬퍼해요. 요새는 예전보다는 슬프면 더 슬프고 기쁘면 더 기쁘게 이야기하고 조금 감정이 예전보다는 깊게 들어가요. 예전에는 이 수행하는 사람이 감정을 느끼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무심한 게 수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차라리 그 이 현상계에서 몸을 갖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상은 제대로 감정을 느껴주는 것도 수행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미님 이상입니다. 예. 방금 자연스럽게 각해님 그 생각인 것, 또 생각 아닌 것에 대한 그때 일지 써주신 거 이야기 좀 나왔는데, 네. 각해님 이야기를 좀 청해서 듣겠습니다. 최근에 알아차려진 습관들, 또 알아차림, 저희 자연스럽게 기능의 나, 무와 연기 이런 이야기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이야기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각해님은 그 습관에 대한 알아차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최근에 좀 알아차려지게 된 것들을 보면은 도반님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달님도 뭔가 이렇게 회피하려고 했었다라든지 그런 거를 알게 되셨다고 하셨고, 오늘님도 뭐 잘하려고 했었던 거, 그리고 형철님도 뭔가 이렇게 좀 당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 도반님들이 2달 동안 방학을 하면서 많이 본인에 대해서 알아차려진 것 굉장히 많은 그런 거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저도 감탄하면서 들었는데, 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알아차려졌던,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세망념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동안에 자기가 알아차린다, 수행을 한다, 그리고 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도 그게 생각인 줄 모르고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를 모르고 있는 거, 그런 거를 알게 됐던 것들인데, 어, 이런 거를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미처 몰랐던 게 이제 보여진 것들이 네. 최근에 도반님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예전부터 이제 수행을 하면서 뭔가 계속 수행을 왜 내가 하려고 했지? 괴로우니까, 저항이 느껴지니까,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마음이 불편하네? 그러면 이거 내가 뭔가 또 이제 못 알아차리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이거 어디에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 이거를 알아차려야지. 아니면은 뭔가 이제 그러니까 예전부터 수행을 많이 해왔잖아요. 경도 읽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는 이게 내가 일상의 괴로움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 밝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경도 열심히 읽고 알아차림도 잘 일어나야 돼. 그래서 진짜 밝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공님이나 이제 여기 와가지고도 계속 잘하려고 하지 마라. 음, 그렇게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들으면서도 이게 계속 뭔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오든 점수든 어쨌든 내가 뭔가 이제 잘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의식 속에는 그게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네? 그러면 내가 뭔가 못 알아차리고 있나? 그러면은 이제 알아차림은 뭐 이렇게 반짝반짝 잘 일어나니까. 그러면은 알아차려졌네 하면은 이게 이제 회피였던 거지. 그러니까는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 생각에 대한 어떤 저항이라든가 이거 생각이네 이런 게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일어나면은 이거 회피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최근에는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잘하려고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여전히 이걸 생각을 뭔가 회피하려고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알게 되면서 이것도 내 무의식에 이제 깊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아까 형철님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그냥 당한다는 게 뭔지, 이제는 그게 굳이 이제 이거를 내가 알아차려서 없애야 돼? 그냥 이제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나 상황이나 어떤 뭐 좀 부담되는 상황이라든가 부담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면은 예전에는 이제 뭐 알아차림, 수행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자꾸 그쪽으로 도망가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했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아차림이 일어나죠. 내가 이렇구나라는 알아차림이 같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는 알면은 이제 없어지는데 후공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알아차림이 이제 그거 2차 화살이잖아요. 2차 화살에 대한 알아차림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 화살은 항상 일어나는데 1차 화살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나서 이제 그걸로 끝내버렸던 거예요. 이때까지 알아차림. 그러니까는 이게 회피를 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미세한 이제 2차 화살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의도들, 이런 거에는 또 계속 끌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외면하고 남은 채로 끌려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제 의도라든가 뭔가 조작하지 말아야 돼라고 하니까 나는 조작을 안 하고 이제 있는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전히 이제 조작을 하고 생각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내가 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이 조금이라도 더 잘하려고 하고 조작 그러니까 어떻게든 의도하려고 하고 1차 화살에 대해서 그런 것들까지 이제 완전히 내려놓으면서 그냥 그거를 알기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철님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그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당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어떤 조작이나 의도나 이런 거를 알게 되니까 어, 온전히 당한다는 게 뭐지? 그리고 그게 이제 상황이 좀 안 좋아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소공님은 어떻게든 이제 사과할 마음만 있으면은 된다. 이제 그렇게도 말씀은 하셨지만은 사실 더 이제 예전처럼 그러니까 오늘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역경계라든가 더 진하게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항이라든가 이런 게 하루 중에 더 많이 느껴지는 시간들이 더 많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내가 왜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원인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알아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 당하고 있는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그거의 2차 화살에 대한 내가 어떻게 하려는 의도 이거에 대한 알아차림이 생기니까 이제는 이게 습이더라고요. 습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려는 습관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해왔던 습관들이고, 네. 예, 밑에 이제 하부 구조에 깔려 있는 습관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니까 이제는 당하면서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힘들어. 예. 요새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있다가 이제 여기에 도망치지 않고 회피하고 있고 있다가 사실 알면은 이제 이거는 어떤 그런 부담감이나 중압감이나 이런 거는 없어지죠. 근데 이거는 있는 거예요. 이 습관의 그 강도라든가 무의식의 강도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안 하니까 또 어떨 때는 형철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런 그냥 확 나가버리는 이런 것도 생기고. 네네. 예. 그러니까는 아까 상현님 말씀하셨듯이 예전에는 이제 생각으로 생각을 또 눌러놓고 있었던 거죠. 사실 그런 측면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이 다 도반님들 말씀하신 것들하고 다 비슷해요. 그래서 하여튼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게 보이고 계속 이제 하여튼 그게 이제 되게 옛날처럼 이제 막 내가 어떡하지 이런 막 혼란스러운 힘든 거는 아닌데 어, 아주 좀 밝아지는 쪽으로 가는 쪽에 힘든 거긴 한데 힘든 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보아님들도 감이 다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소공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다른 쪽하고 굉장히 여기가 다른 게 다 열심히 하도록 하잖아요. 수행을 열심히 하게 하고. 근데 그거를 자꾸 열심히 하지 마라, 잘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를 방향을 처음부터 반대 방향으로 이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하려고 안 해서 깨닫는 거지라고 알면서도 이게 자꾸 내 무의식의 하부 쪽에 있는 것들이 잘하려고 했던 것들이 층층이 쌓여 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있어. 여전히 있고 여전히 보이고 그리고 그런 습관들이 이제 보여지면은 그거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계속 알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원인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까지 이제 알게 되는데 힘들어요. 힘들어. 예, 이거는 내가 과거의 생각으로 쌓여져 왔던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보여지면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 좀 그래요. 어, 예전에 한 2년 동안 되게 힘든 데 있었거든요. 굉장히 힘든 데 있어가지고 꽉 짜여져서 굉장히 이제 무의식, 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하다가 한 달 전부터 이제 좀 덜 힘든 데로 옮겼는데
이게 오늘님도 쉬시면서 많은 게 보여지셨듯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목욕탕에서 냉탕 들어갔다 온탕 들어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꽉 짰다가 한번 풀어주고 음, 이런 과정도 사실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보여지는 것들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음, 도가님들과 비슷한 그런, 저는 그러니까 온전히 당하면서 무아연기라는 말이 좀 더 가슴으로, 아, 진짜 무아연기구나, 라고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주제 말씀하셨을 때, 그래서 무아연기라는, 그러니까 다 연결된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하다 보니까 진짜 무아연기구나. 그러면서 그 저항하는 나는, 그러니까 저항은 하는데, 어, 그 저항하는 거는 1차 화살로 올라오는 거고, 근데 그 착각의 나는 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의 나는 그 무의식에서는 저항을 하는 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또 그 조작하려고 하는 그 착각의 나는 힘이 빠지니까 이게 그러니까 좀 한번 세게 힘들고 그걸 저항을 안 하다 보니까 세게 힘든데 짧게 힘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막 그렇게 너무 힘들어 막 하는데 그러다가 그냥 그걸 저항을 안 하고 힘들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딴 거 하고 있어가지고 음, 잊어버려. 그렇게 되더라고요. 음. 그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어떻게 해도 잘 안 되는 네, 것들. 맞아. 근데 이제 이게 저항을 안 하니까 보이는, 열심히 안 하니까 이게 보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절대 뭐 알아차리지조차 못해, 그게 있는지조차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이것도 허용하고 저것도 허용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이제 힘든 구조물을 만난 거죠. 바꾸기 어려운 무의식적 구조물. 어떻게 보면 그게 시공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어쨌든 기초 구조, 심리 구조 있잖아요. 그런 아니면 우리가 심리 구조라고 믿고 있었던 건, 뭐 어쨌든 이거는 음,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무너질 구조라는 것들이 그 고정관념이든 뭐든 이게 막 그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허용을 자꾸 해주다 보니까 보이게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해서는 그거는 접근조차 불가능한 무의식이었던 것 같아요. 접근을 불허하는 무의식,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봐지니까 각계님 말씀대로 이거는 너무 힘들어. 이거는 내가 어떻게 이걸 없애거나 할 수 있는 이게 어렵긴 어렵다. 근데 그거를 자꾸 또 어떻게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안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조금씩 알게 되고 조금씩 바뀌게 되고 그리고 어떤 거는 이제 탁 알아지면서 나아지는 것도 있지만 또 참 끈질기게 이렇게 하부 구조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절망감도 느껴질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냥 그게 이제 그거를 아까 형철이처럼 표현하는 걸로도 나타낼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충분히 좀 느끼면서 그 자리에 서둘러 알아차려서 빨리 없애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조금 그것도 강화할 수도 있는데 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본다던가 불편한 마음 그대로 화나는 마음 그대로 아니면 너무 혼란스럽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 자체 그대로 조금 허용? 그냥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고 그게 이제 당하는 것도 되고 저는 또 하나 약간 또 이것도 저의 그 오랜 방어 기제가 또 자기 방어가 긍정형이잖아. 당하면서 누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수행을 하지 않았으면 절대 이거는 알지조차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또 보일 수도 있죠. 남의 구조물은 더 잘 보일 수 있지만 내가 내 구조물은 잘 못 보잖아요. 내 무의식은 몰랐을 텐데 이거를 그게 유치하든 뭐 하든 그냥 온전히
접근해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드린 좀 많이 컸네 그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끝은 아닐 것 같아요. 그 정말 그 소공님 말씀이 점수의 과정은 끝이 없다 그러고 여기에서 끝난 것 같아도 또 자꾸 새로운 게 다가오고 새로운 게 역경계뿐만 아니라 순경계 계속 다가오고 내려가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 것들이 반복된다는 게 또 뭐 즐거운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깨닫고 나면 끝이야 그러면 또 이것도 재미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아까 어느 분이 그러셨더라. 그 자기 그 틀 안에서 산다고. 형철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가? 네. 근데, 그러니까, 자기 무의식적인 어떤 그 구조물에서 항상 대응하던 방식이 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서는 어떤 그 어떤 연기가 바뀔 수는 그러니까 항상 그냥 살아오던 대로 뿐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고스란히 이제 보게 되니까, 다른 선택도, 그러니까 이게 선택은 아니에요. 이것도 연기적으로 또 이렇게 드러나는 건데, 뭔가 다르게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다층적이고 다면적일 텐데, 항상 그 패턴대로만 했다라고 하면은, 뭔가 그 눌러왔던 아니면 이면의 나를, 그러니까 새로운 나를 만난다는 느낌도 요즘 있어요. 좀 설레기도 하고, 겁도 나기는 하지만, 그것도 서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뭔가 연기적으로 펼쳐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도 생기더라고요. 저는 박현님하고 현철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1차 화살이 왔을 때 온전히 안 당했는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처음에 소공님 책 읽고 그냥 이 울타리 들어오기 전에 책을 먼저 접하고 혼자 토템을 막 들 때 이제 그 역경계 때려잡는 식으로 토템을 이용했었거든요. 이게 역- 안 좋은 생각이나 역경계만 오면 토템으로 때려잡던 그게 남아서 그런 건지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역경계가 와서 1차 화살이 왔을 때 제대로 당하지 않고 교, 교묘하게 알아차림으로 누르든지 살짝 아니면 그 다음 생각이 올라올 때 스탑 해버려서 생각을 다 죽여버리니까 그게 잘 되니까 아 이제 2차 화살도 안 올라오네 이런 방식이 지금 계속 된 것 같아요. 오늘 방금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게 그래 방금 각현님하고 형철님이 제대로 당한다는 것에 대한 고통이라든지 이게 느낌이라는 거를 다시 나도 한번 제대로 당해봐야겠구나. 저는 좀 잘해봐야겠다. 실험 추천 안 안 되겠어요. 해요. 아니야, 추천 안 아니야. 그거 해요. 아니야. 잘해보려고 하지 마. 또 잘해보려고 하는 아니, 건가? 제대로 그거 당해봐야겠다. 제대로 당하고 나서야 음, 보이는 게 많기는 많아요. 근데 안 당하고 볼 수 있으면 나는 추천해. 너무 아니 힘들어. 이게 본인의 내세된 겁이라든지 음, 하여튼 음, 본능적으로 어릴 때부터 그런 걸 피해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그런 사태가 올라오면 자기 보호 기제죠. 그걸 하면서 100% 수용을 안 하고 뭐 교묘하게 지금 미세망령 하듯이 교묘하게 빠진 그게 자신은 인지 못했는데 도마님들 얘기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교묘하게 살짝 살짝 스윙바인 것처럼 스윙바이가 아닌데 해피야, 해피. 필핀데 스윙바인 것처럼 살짝 그렇게 교묘하게 그걸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당하지 하는 저는 방금 상현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1차 화살에서 내가 온전히 당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각해님은 내가 2차 화살 조작하는 거 그것을 내가 비로소 이렇게 도망가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도망가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그냥 당한다는 게 뭔지 알겠다. 그래서 2차 화살을 당한다는 거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들으면서 상현님이 말씀하시는 1차 화살을 온전히 당한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사실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각종 미신을 통해서 착한 어린이가 돼야 돼, 뭐 예의를 갖춰야 돼,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순간 어떻게 느껴도 되게 이미 단도리를 해버리는 것 같아요. 네, 어. 맞아요. 사실 그게 네. 이미 그 세팅된 건데 내가 거기서 막 어떻게 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또 나는 나를 통제했고, 그러니까 사실 나를 통제한다기보다 상황 자체를 통제하려고 했고,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2차 화살 조작으로 가는 거죠. 아, 내가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근데 이제 사실 본격적으로 싸우는 것은 저희가 울타리에서 수행을 하다 보면 그 2차 화살, 그 조작하는 것들, 그 생각들과 내가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싸움이 사실 너무나 사실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각해님 말씀으로는 이제서야 비로소 그냥 당한다는 게 뭔지 알겠다. 예전엔 사실은 그 2차 화살까지 내가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1차 화살에서 그냥 이렇게 머물렀거나 이랬는데 2차 화살을 온전히, 그러니까 내가 생각으로 온갖 도망을 하고 조작을 하고 시나리오를 쓰는 걸 내가 보기 때문에 그것과 싸우고 있는 나, 그것을 내가 그냥 당한다는 게 뭔지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걸 들으면서 저도 되게 좀 크게 이렇게 와닿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예, 예. 수행이나 조작이나 이제 뭐 어떻게 잘하려고 하는 그런 미세한 것까지 이제 놔버리는 거죠. 그것까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상영님도 그거를 이제 당하시면은 그거는 근데 당하려고 하면 좀 예, 주의가 좀 시끄러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잘 당해야 되는데 그것도 나름 이제 내가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당하구나 이런 거를 또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별로 그렇게 저기 예민하지가 않아요. 근데 나는 어떤 특정 상황이나 특정한 어떤 거는 나의 어떤 어렸을 때나 그런 원인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거나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하거나 이런 특정 버튼이 눌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회피를 안 하고 눌러놓지 않거나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대로 알면서 이렇게 튀어 올라올 때는 주의가 시끄러워질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이제 가족들이나 이런 거를 받아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어쩔 때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이게 업장이라 그러는데 업장이 튀어나온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도노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나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나라는 게 아니구나. 그거를 알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막 스프링 튀어 오르시지 이제 막 업장이 튀어 오르는데 그때 제대로 이제 알아차림하고 함께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업장들이 소멸이 돼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거를 뭐 점수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그냥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당하는 이 과정에서는 뭔가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뭐 보림을 하고 점수를 하면서 스승이 이제 그거를 뭐 법매를 쳐준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준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그거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는데 이게 우리 이제 가족이나 뭐 회사나 뭐 이런 데서 이 당하는 과정은 이게 주의가 시끄러워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회피는 더 이상 안 하는데 네네. 생각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형철님처럼 이제 막 그렇게 이제는 해버리잖아요. 어떨 네네. 때는 그냥 해버리잖아.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하면서 소공님 음, 말씀처럼 조심하게 되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아까 어떤 분 말씀하셨지만 자꾸 세밀해지고 미세해지는 것 같아요. 알아차림이라는 것도 음, 이게 조심하게 되고 이제는 내가 또 이런 게 있었지라고 이제 뭐 긴장이 조금 바탕의 긴장이 조금 항상 있게 되면서 세밀한 알아차림이 이제 함께하게 되면서 결국 조심하게 되는데 이게 당하거나 시끄러워지는 거를 100% 막을 수는 네. 없더라고요. 나는 이게 소공님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사과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근데 이게 사과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렇죠. 그것도 습관이 돼야 돼. 그것도 음, 사실 예. 습관이더라고요. 저도 욕을 하게 된 게 세 번, 네 번을 하지 마라. 네 지금 번을. 내가 수영할 준비가 안 되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했는데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하면서 계속 푸시를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조금 욕처럼 강하게 나가버린 거죠, 이게. 예전에는 제가 착한 사람이 돼야 되고 공부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그 하에서 꼭 참고, 아, 예, 익혔는데, 최근에는 그거를 조금 놔버린 것 같아요, 이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 관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그렇게 놔버린 순간, 제가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은 걸 제가 갖고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하고 나니까. 음, 특히나 최근에 제가 금요일 날 그렇게 하고 나서 느낀 게, 아, 내 안에 엄청난 분노를 갖다 내가 이 수행한다는 그거 하나로 내가 꽉 억눌러 놓고 있었구나. 진짜 잘못하면은 사고 치고 교도소 간다는 정도로 그냥 휙 그럴 정도쯤의 깊은 무의식에서 그 분노가 그냥 내 안에서 꾹 눌려 있었구나. 억지로 계속 누르고 있었구나. 그게 확 드러나니까 굉장히 어, 좀 많이 조심스러워지는 부분도 보이는 게 많게 되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니까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은 항상 어떤 특정 컨디션이 되면은 바로 튀어오른다는 거를 알게 되니까 음, 그거를 이제 온전히 그러니까 다는 아니에요. 또 뭐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내가 아무리 수행을 해도 어떤 특정 상황이 되면은 튀어오르는 거다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아니까 조심하게 되는데 이게 근데 잘하려고 해서 되는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음, 잘하려고 하거나 잘 알아차리려고 하거나 그건 다 긴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눈을 멀게 해요. 안 보이게 만들지 자꾸 이완하고 열심히 안 하고 대강대강하고 대충 해야 그런 것들이 그 구조물이 자세히 보이게 되고 보이면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면서 저절로 조심하게 되는 거지 잘하려고 하면은 이게 완전히 정말 눈먼 장인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소공님의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우리 수행의 장점이자 그게 핵심이고 꼭 그래야 된다. 꼭 잘하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또 잘하려고 안 하려고 또 노력할까 봐 걱정이긴 한데 잘하려고 안 했을 때 긴장이 풀렸을 때만 비로소 그 보게 될 수 있는 볼 수 있는 것이 허락되어지는 심리적 구조물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잘하려고 하지 않는 거랑 그리고 오직 알 뿐. 음, 예, 결국 요것만 그러니까는 내가 어떻게 뭔가 실수를 하게 되고 그냥 확 튀어오르게 되는 것도 거기에 이제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알아차리면은 사실 큰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또 그런 게 지나간 다음에야 이제 또 비로소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든지 말든지 하지만은 이미 이제 상황이 또 안 좋아진다거나 이럴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또 사과를 하고 또 이제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사실 오직 알 뿐이라는 게그 자기가 이렇구나. 지금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내가 나한테 이런 습관이 있었구나. 내가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런 게 있었다고 아는 거는 이제 메타인지인데, 결국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서 이런 메타인지라든가 내가 어떤 서사적인 알아차림, 그런 단절의 알아차림하고는 이제 조금 다른 거잖아요. 이건. 그런 서서, 알아차림의 힘도 자기를 들여다보게 되는 힘도 점점 강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네,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장인선님, 예, 지금 아직 말씀 안 하셨는데, 잘 말씀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네. 인선님이 좀 경험하시는 그런 새로 알아차려진 습관이나, 네, 그 기존의 또 습관들,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좀 비슷하고요. 그냥 저는, 어, 오늘 그냥 간단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네. 이제 옷을 좀 줄이러 갔어요. 그래서 음, 옷을 줄이러 갔는데,
이제 사장님이 토요일 오전이잖아요. 이제 다 정리해놓고 이제 정말 이렇게 예쁘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본인이, 이거 언제 찾으러 갈 거냐 물어보셔서, 오늘 찾으러 가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본인이 약속이 있어서 일찍 나가야 되는데, 이제 제가 한 예를 들어 10시 반에 맡겼으면 11시에 이제 예를 들어 찾으러 오라는 거예요.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어렵지 않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기존에 이제 제 습관이죠. 이게 이제 올라오는 거죠. 불편한 감정이 확, 예,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아졌어요. 다행히. 다행히 알아줬어. 다행히 알아졌어요. 다행히. 네, 어, 다행히 알아졌어요. 그래서 어? 아니 근데 나는 이제 속으로 생각했죠. 11시 30분 아니 11시까지 올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자꾸 나를 이렇게 우리도 그렇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나를 이제 이렇게 떠보는 거, 의도하잖아요. 떠보는 왜 거. 저쪽으로 막 떠보면서 이제 자기가 의도하는 쪽으로 나를 막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11시까지는 와야 되는데, 이거 오늘 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내가 근데 그냥 월요일까지 뭐 이렇게 기다리면 또 제가 잘 깜빡깜빡 잃어버려서, 그냥 11시까지 찾으러 가겠다 하니까 다행히 그 사장님도 좋으신 분이라서 그냥 그럼 빨리 진짜 그때로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냥 알겠다. 대신에 만약에 내가 혹시라도 그럴 일이 없으나 못 오는 일이 있으면 그냥 월요일 날 찾아갈 테니까 사장님도 부담스럽게 생각하시지, 문 닫는 거에 부담스럽게 생각하시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11시에 당연히 찾으러 갔고요. 또 이거를 보면서 내가 왜 불편한가, 이게, 이 상황이. 왜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부탁이든 뭐든 뭔가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내가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알았어요, 오늘. 그 사람은 또 사장님 입장에서 얘기를 했을 것이고, 저는 또 저 입장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각자의 입장이 있을 뿐인데, 왜 나는 거기서 이렇게까지 불편해해야 할까? 라는 게 좀 알아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아까 뭐 오늘도 얘기하셨지만, 어렸을 때, 사실은 뭐,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고 착한 아이 컴플렉스 이렇게 말 잘 듣고 해서 이제 이렇게 큰 문제 없이 했지만, 사실은 혼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네. 뭐 그런 거절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거부당하는.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컸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뭔가 칭찬받기 위해서 또 하는 거랑 다른 걸 제가 오늘 알았어요. 이건 칭찬받기 위한 게 아니고 내가 그런 거절이나 혼나는 것이나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한 거였구나. 그래서 그 열심이라는 것도 정말 1등을 하기 위한 열심이가 아니고 아, 혼나지 않을 만큼이나 혼나지 않을 만큼이나 내가 적절한 거기까지만 하게 했던 거라는 게 오늘 알아진 거예요.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습관들이 하나하나 알아지면서 어렸을 때 그러면은 왜 내가 그랬나? 그렇다고 부모님이 그렇게 나를 혼낸 것도 아닌데 사실은 부모님이 그렇게 혼나본 기억도 사실은 한 번도 맞아본 사실은 기억도 없어요.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제가 기질상 그렇게 그거에 대한 누가 이제 제가 봤겠죠. 예를 들어 뭐 누군가 혼나는 걸 봤거나 뭐 그런 경험들은 있겠죠. 기억은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각인이 됐나 봐요. 저도 모르지만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인과를 그냥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면 네 그냥 그래서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불편함이 보아졌고 그리고 각자의 거기에서 이제 제가 조금 이게 에피소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냥 그 자리 그 상황에서 나의 입장과 그 사장님의 입장이 싹 봐졌어요. 음, 내가 의도하는 걸 불편한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계속 나의 주장을 하고 있는 나도 보이고, 저 사장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보여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주장하는 걸 정확히 하고, 그 사장님은 그 사장님의 연기를 하겠죠? 그렇게 하고. 근데 예전 같으면 사실 그런 상황이면은 사실 제가 뭐 1년에 몇 번 우리도 그렇지만 옷을 줄이려고 다니는 일은 많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좀 불편한 이제 그런 관계가 조금 특히나 첫 만남이었는데 불편하면 사실은 저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잘 안 가요, 거기를. 사실은. 예. 그렇게 해서 그냥 인간관계가 거의 물론 뭐, 계속 유지돼야 될 수 있는 인간관계라면 조금은 달라지지만, 내가 굳이 거기까지 뭐 이렇게 찾아갈 게 아니면 사실 안 가게 되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걸 알아주니까 이제 되게 가벼운 거죠. 그냥 뭐, 다음에도 또 뭐, 바로 앞이긴 하니까, 아파트 상가니까. 그냥 뭐, 또 줄 일 있으면 또 가지 뭐.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봐주면서 제 습관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이 내재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 정말 뿌리 깊구나. 근데 나는 지금 성인인데. 그리고 음. 사실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어렸을 때 그 해결되지 않은 그 두려움이 아직까지 깊게 뿌리 박혀서 내가 지금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 그럴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 종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어린아이가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 네네. 안에서. 네, 두려움에 떠는. 그리고 그게 굉장히 불편하다고 심지어 느끼고, 그게 굉장히 내가 이제 이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이며 제거해야 될 대상이라든가 뭐 이제 계속 비약적으로 간다면 이제 그렇게 소설을 쓸 수도 있고요. 스토리를 만들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라는 이제 나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래서 이렇게 살아왔구나. 진짜 무아 연기고 이렇게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게 사라졌나 보다. 예, 이런 게 좀 보아지는 그런 오늘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새로운 도전하는 느낌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아, 내가 이런 어, 사람이었구나. 왜냐면 이제 저는 그냥, 그러니까 너무 이게 자동적인 사고였기 때문에 왜 내가 맞아요. 그러는지에 대한 사실은 이런 작은 이제 에피소드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요, 사실. 몰라, 몰라, 다음에 안 가지 뭐. 그냥 이렇게 하고 말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봐지는 힘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음. 나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아니, 근데 그 사소한 그 일이 내가 왜 자꾸 불편해하지? 나는 왜 그렇게 불편할까?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사장님에 대한 궁금증도, 상대방에 대한 궁금증도 생겨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은 왜 자꾸 그랬을까? 아, 여기 장사하는 분이니까. 혹시라도 자기의 신용이나 이런 거에 문 닫고 갔을 때 손님이 왔을 때 불쾌하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도 또 들기도 하고. 예전 같으면 분명히 또 뭐 합리화시켜서 이제 사장님 편에서 또 착한 아이 콤플렉스 얘기했을 수 있을 거예요. 나의 감정은 돌보지 않고 나의 불편한 음. 감정이 있든 말든 아 사장님이 그래 이제 간다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뭐 이런 음. 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난 불편했거든. 그럼 불편한 음. 거야. 그러면 그거에 대한 주장을 했어요. 전 그래서. 그래서 그게 너무 스스로 그래 잘 얘기했어. 네, 스스로 잘 얘기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그런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가고, 제가 봤을 음. 땐 그런 쌓여가는 것들이 조금 단단해진 힘으로 작용이 되지 않나, 미세하게 봐지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평생을 거부당하지 않고 거절당하지 않고 비난당하지 않는데 한평생을 바쳤다가 최근에는 그런 나를 네, 보면서 나 불편해. 나 이렇게 하면 싫어. 이제 이런 감정을 직면하는 거죠. 네, 그러려고 잘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 비난받지 않기 위해 잘하려고, 나한테 맞아요. 지적 안 받기 위해 잘하려고, 음. 그게 노력을 했던 거죠, 계속. 끊임없이. 남들이 뭐라고 안 해도. 근데 이제 그게 나를 얼마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흑사시키고 착취시켰던 일이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알아지니까 더 이상 그럴 필요 없다.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얘기하면 된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얘기하면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자유로워지고 가벼워진 것 같기는 하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되게 인서님과 비슷하게 정말 온 생을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와 연결됐겠죠,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지 않으려고, 뭐랄까,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진짜 온 생을 바쳤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 때부터. 근데 달리 말하면 그건 잘하려고 하는 것이었고, 근데 최근에 정말 태어나 지금 거의 50을 가까이 바라보는 이 나이에 생전 처음으로 가족을 떠나서 낯선 사람에게 큰 소리를 낸 거예요. 아까 형철님처럼 막 그렇게 이제 형철님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큰 목소리를 내가지고 왜 나에게 이러냐? 왜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엄청 화가 나가지고. 근데 이제 아까
다케님 말씀처럼 이게 툭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냥. 이거 내가 손 쓸 수 없는 상태로 그냥 올라와 버렸어, 이미. 그래서 막 이렇게 이미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여파가 그게 너무 세게 남는 거예요, 저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돼 버려가지,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반님들 말씀처럼 올라와 버렸고, 사실 그걸 다시 돌이켜 보니까 이거 내가 했다라는 거 있잖아요. 다시 내가, 이 나라는 것이 너무 성성하게 살아나 버린 거예요. 나라는 주체. 우리가 무와 연기를 말하는데, 주체적인, 독립적인, 실체적인, 내가 잘했어. 내가 못했어. 그러면서 계속 또 이렇게 이제 2차 조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작하는 줄 아는데, 아까 각기님 말씀처럼 그 조작을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못 빠져나와. 빠져나오려고 옛날에 막 했잖아요. 달리 말하면 어떻게 하면 덜 당해볼까? 이 힘든 마음을. 이게 여전히 똑같이 같이 가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길은 없고 그냥 내가 여기에 진짜 취약하구나.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반응에 너무 취약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툭 올라오게 어떤 반응을 해버렸을 때 이걸 내가 감당을 못하는구나. 근데 이제 이것을 감당 못하는 것을 온전히 당하는 거죠. 정말 괴롭다. 근데 왜 그랬을까? 근데 내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올라와 버린 거잖아요. 근데 다시 이거를 또 환원시켜서 내가 그랬어. 내가 잘했어. 내가 못했어. 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계속 순환되면서 무한 반복의 생각이 아까 봉달님 말씀처럼 생각이 뭔가 이렇게 꽉 차가지고 또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틈이나 여백 없이 균열 없이 막 돌아가 버리더라고 그렇게. 근데 그게 내가 어떤 내 생각의 습관 중에 이렇게 강력하게 아까 말씀하신 갈등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잘하려고 하는 거, 거부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너무 강력하구나.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막상 그렇게 거부당한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막 또 통제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이제 당하는 거죠. 근데 정말 힘들다. 아, 왜냐하면 회피하려고 하니까 또 그거 어떻게 좀 조금만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없을까? 뭐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할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지만 빨리 이걸 좀 어떻게 좀 마무리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끝까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총체적 난국이다. 소공님은 쓸모없는 나무. 우리가 수행해서 쓸모없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잘하는 뭐 엘리트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데 나는 쓸모없는 거, 뭐 이대로 만신창이가 된 거, 너덜너덜해지는 것을 못 견디는구나. 이걸 또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맞아요. 힘들다고 서둘러 하는 게 봉합하려고 하는 거. 네. 봉합. 네네. 네. 그런 상황이 이제 일어나고 나서 내가 왜 이랬지라고 이제 막 그렇게 내가 왜 이런 그런 게 됐지라고 하는 게 2차 그렇죠, 화살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근데 이제 그런 2차 화살 없이 내가 이런 게 일어났네. 음, 그냥 그러고 이제 끝내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내가 이렇게 크게 일어나네?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고 일어나네. 그걸로 사실 이제 2차 화살 없이 그걸로 끝내는 건데 그게 왜 일어났는지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미 일은 저질러진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과를 하거나 어떻게 수습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내가 저질러 놓은 거니까 반작용이 오면은 그거를 이제 내가 저지른 거니까 하고 당하거나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저 2차 화살에 맞지를 말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내가 이렇게 왜 일어난 건지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것만 이제 알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고 이제 사실 제가 힘들다고 한 거는 이제 2차 화살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런 이제 강한 나의 어떤 무의식이 튀어 올라오거나 그게 보여졌을 때 이제 알아차림이 함께 있는데 음. 그런 무의식적인 상황이 보여지면서 그 알아차림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게 이제 어떤 내 몸이라든가 무의식적인 작용을 해요. 막 음. 건드려. 아, 네, 네. 그런 건드려지는 상황이 굉장히 이제 좀 힘이 많이 들어가는 아, 그런 힘듦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예. 힘들다라는 거는 근데 그게 사실 보여질 때가 기회거든요. 그게. 아, 그게 보여지는데 이때까지는 이제 잘 보여지지도 않고 회피를 하고 넘어가고 그러면은 그건 다시 무의식 속으로 가라앉아 버리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게 보여졌을 때 그 알아차림이라든가 같이 있으면서 그게 어떤 힘든 작용에 의해서 그런 게 이제 밝아지면은 그때는 좀 힘들긴 하지만은 그런 게 사실 좀 소중한 기회예요. 그런 거는 좀 다시 무의식적으로 침잠되지 않게 그렇게 음. 하는 기술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말씀하시는 밝아진다는 게 수면 위로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자기 무의식에 이제 아까 하부 구조 같은 거 말씀하셨잖아요. 자기가 모르고 있던 습관이나 이런 게 알아졌을 때, 그 무의식 속에 이제 나한테 이런 구조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졌을 때, 그때 이제 그냥 알아진 걸로,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다시 또 그냥 가라앉게 놔두는 게 아니라 알아차림이 그거를 이제 밝게 비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통 아까 인선이 말씀처럼, 아, 몰라, 아, 몰라, 몰라, 막 이렇게, 일단, 아, 몰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거를, 음, 보는 애- 거죠. 애쓰지 않고 허용하는 거? 애쓰지 않고 허용해야 그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밝아질 수가 있지. 안 그러면 계속 음, 숨겨져 버리고 가려지고 은폐되니까 이게 맞아요. 어떻게, 더, 예. 어떻게, 예, 하려고 하고 조작하고 아니면은 뭐 회피하거나 은폐하거나 어떻게 조작하려고만 안 하면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소국공님이 그냥, 오직 알면 된다. 이러고 있는 줄 알면은, 그게, 다른 뭐가 필요가 없다. 그냥 오직 알면 된다. 이 말씀 하셨던 그러니까 것처럼요. 사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드렸지만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네, 아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알아차림이라는 원은이도 게 말씀하셨는데. 예, 알아차림이라는 게 저절로 강해져 가지고 저절로 같이 올라와야 되는 거지. 내가 알아차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네. 알아차리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알아차림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음, 음, 그러니까 소통하는 사람이 돼간다는 느낌이 저는 많이 들어요. 예전에는 착한 사람을 하다 보니까는 내가 내 몸의 반응을 갖다 전혀 신경 안 쓰고 외부의 사람들만 보면서 저 사람 저랬으니까 나는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무의식적인 그게 각인이 돼 있다가 지금은 내가 화를 내고 슬픔도 확 느끼고 하다 보니까는 사람과 사회에서 사람들하고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깨달은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성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현상계에서 그냥 사람들과 제대로 소통하면서 잘 살아가는 그냥 사람이 되는 듯한 느낌이 최근에 많이 들어요. 나는 성인이 되고 싶었는데 실상은 사람이 되어 가는구나. 지금 저는 극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이 나왔네요. 먼저 사람이 돼야 된다. 저 망고의 인간이 진리. 돼야 돼. 인간이 사람이 되라. 돼야 된다는 게 진짜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자연스럽게 이 결론을 각혜님께서 정리해 주셨는데요. 혹시 동자님 추가로 마지막에 지금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통하고 조율해 나가는 사람이 되고, 갑자기 그러니까 뭐야, 이거. 어른이 돼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냥 사실은 착한 사람은 내 입장에서 착한 거잖아요. 맞아요. 나는 정말 착한 역할을 했는데 상대방이 어느 날 왜 그랬어? 나 안 그러길 바랬는데 왜 희생했어? 나는 나 부담스러워. 그 희생이었어? 나는 그걸 좋아서 하는 줄 알고 말을 못했고 나는 나대로 희생했어. 이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각자의 굉장히 큰 벽에 쌓여 있어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여러 그 심리적 구조물을 가지고 다양한 구조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뭐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 조폭들도 왜 쳐다봤어? 왜 나 무시했어? 이러면서 하는 건 사실은 무시한 게 아닌데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서 아니면 뭐 하여튼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세련돼지고 효율적이게 되고 그다음에 너무 굳이 잘해주고 굳이 착한 사람이 되고 그러지 않아도 그냥 편안하게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돼가고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러다 보면 이제 고통이 줄어들고 뭐 갈등이 줄어들고 그런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아무튼 미묘한 묘미가 생기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런 여러 가지 갈등, 고통, 아니면 뭔가 미세하게 불편함, 혼돈 속에서도 이제는 괴롭다, 괴롭다만 하고 당해야지 했다면 이제는 좀 미묘한 맛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묘미가 생기고 좀 더 깊게 들여다보고 세밀하게 알아지면서 알게 되는 어떨 때는 허무감도 있어요. 이런 거였는데 너무 힘을 많이 주고 살았구나 그랬다가 그래서 그런 걸 알아간다는 거가 수행의 묘미고 그래서 오늘 특히 깨수다에서 오랜만에 만나 더 깊게 이야기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인서님이랑 형철님 오셔서 또 새로운 멤버들도 오셔서 또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가을이 돼서 그런가? 네, 조금 이제 시작해줘서 너무 우리가 힘든 여름을 보내가지고. 네, 그래서 아주 좋고 오늘 너무 반가웠어요. 더 이렇게 단순히 기쁘다 이런 거보다 되게 뭔가, 네, 알찬 느낌도 들고 그러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9월에 이렇게 또 수다를 나누었는데요. 이번 수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